안녕하세요.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소장 유혜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온라인 입시 설명회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불확실함이 주는 그 어려움이 마음이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관련한 정보들을 아는 것은 많이 힘이 되고 때로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입시 설명회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쁠 때 항상 꿈드림이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대입 전형 2회 전형별 지원 전략 강의를 진행하게 된 진로진학 컨설팅 마윤희 대표 강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약 2시간 정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대입을 준비하면 되는지, 어떤 전형이 유리하고 또 나에게 맞는 전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전형을 선택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저와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해 볼게요. 우선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로진학 컨설팅 마윤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정말 전국에 정말 많은 센터를 다녀보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수백 명 정도 만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고민이 되고 어떻게 진학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2025년 대입은 정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딱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 2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 과목 필수 반영 폐지인데요. 우리가 원래 이과를 선택하면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됐어요? 과탐을 공부해야 됐고 문과는 사탐을 공부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하니까 수능 선택 과목과 상관없이 다 지원 가능하게 하자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올해부터 바로 시행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탐과 과탐을 나눠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통합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17개의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그럼 건국대부터 한양대까지 중에서 내가 그러면 아무 데나 다 지원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리한테 유리한 전형이긴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 모든 대학이 사탐, 과탐 상관없이 다 들어와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경희대부터 한양대까지 이런 대학들은 바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국민대를 가고 싶다 했는데 탐구 선택엔 제한이 없지만 미적분과 기하를 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만약 확통을 받다면 가산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경희대, 국민대, 동국대 등등을 포함해서 한양대까지에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면 가산점을 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 빨간 색깔 네모 안에 있는 서울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선택과 또 탐구 선택을 또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유리한 전형이 하나 열렸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무전공 입학 확대예요. 우리는 원래 전공을 정해서 들어갔잖아요. 심리학과, 실용음악과 이런 식으로 전공을 정해서 원래 입시 접수를 했는데 이제는 무전공, 전공 없이 들어오라 라는 말입니다. 일단 전공 구분 없이 2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유형 첫 번째는 뭐다? 진짜 전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교에서 한 500명 정도 전형 상관없이 그냥 들어와 라고 하는 거고요. 유형 2는 뭐냐면 계열은 나눠져 있어요. 계열이랑 단과대는 나눠져 있고 이 부분은 7개 학교에서 3,000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친구들이 이걸 유지하면 좋냐? 일단 선생님 저는 진로에 대해서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 아직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이런 무전공 입학을 준비한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그리고 내가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모집 요강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갑자기 원래 없었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자율전공학부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무전공 입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또는 자율전공이라고 좀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무전공이구나.
그럼 선생님 졸업할 때까지 무전공인가요? 졸업할 때까지는 아니고 우리 지금 자율전공학부 시행되고 있는 방식처럼 운영되는데 1학년은 내가 모든 과목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 때 내가 나한테 맞는 과목을 나한테 맞는 전공을 선택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나 미디어와 좀 입시 결과가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입시 결과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런 방식을 3,000명 정도 더 선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전공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입시 결과의 판도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2025년 대입은 어떻게 시행되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수도권 대학 중심입니다. 수도권 대학은 교과는 600명 더 선발을 하는데 종합은 400명 덜 선발한다. 무슨 뜻이냐? 만약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교과로 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종합은 400명을 덜 선발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000명 단위도 아니고 600명 단위, 400명 단위가 뭐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부분이 그 입시 결과에 따지면 하나 좀 1점, 2점을 좀 가를 수 있을 정도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챙겨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사회통합전형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기회균형은 약 990명 정도 더 선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등에 해당이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전형을 정말 잘 활용해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자율적으로 반영되는데 일단 체육특기자 전형은 굉장히 좀 절 많이 반영을 하지만 다른 전형들은 그래도 아직은 자율 반영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 27개교 그리고 종합 112개교가 지금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대입을 준비한다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필수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사항은 뭐냐? 바로 선택과목 필수 반영 폐지 대학.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건 대입정보 포털에 7월 중에 좀 게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과목을 좀 선택하는데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대입정보 포털을 7월 중으로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흐름으로 무엇을 중점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흐름을 한번 살펴봐 드릴 테니까 나는 이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다는 건데요. 원래는 우리가 3,000자 정도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3,000자 정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왜 이 학과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썼다면 이제 작년부터는 자기소개서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왜냐? 자소서를 안 써도 되니까. 왜냐면 내 시간과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학교 밖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만큼 낼 수 있는 서류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랑 원래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냈었는데 자기소개서라는 한 축이 아예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뭐가 남았죠? 바로 학생부 대체서식 또는 청소년 생활기록부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생기부 대체서식 그리고 면접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기부 대체서식을 준비할 때 있어서 친구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걸 써야 되고 어떤 걸 쓰면 안 되는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이것만 기억합시다. 생활기록부에서 동아리, 독서, 수상, 봉사 요거는 제외하고 대체서식을 쓰는 거예요. 아마 이제 다음 영상이 대체서식 관련된 영상이어서 거기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생활기록부에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이 부분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감안을 하고 작성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 부분을 내가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예 제외된다. 내가 이제 5개 활동을 냈다 하면은 이거 다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평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그래도 낼 수 있는 게 몇 개 없는데 이것도 이렇게 제외된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상, 독서, 봉사, 동아리는 제외하고 만약에 내가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역량 위주로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역량을 함양함
뭐 진로를 향해 나아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조금은 더 우회적으로 쓸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정시 내신 반영입니다. 정시 내신 반영이 뭐냐? 원래 우리 내신 반영할 때 정시로 갈 때 내신 반영했나요? 안 했어요. 정시로 간다 하면은 막 정시 파이터란 말이 있을 정도로 내신은 신경 쓰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차차 살펴볼게요. 그러면 정시를 낼 때도 우리 수능을 봐서도 내신을 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뭘 내냐? 검정고시 성적표를 내냐? 그것도 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내면 좋냐? 바로 학교 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청기부 또는 평생학습증으로도 대체 가능한데 보통 이 대체 서류를 제출을 해왔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린 검정고시 출신자의 체크를 하면 되고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어떤 거를 중심으로 이걸 학습해 왔는지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한 1개에서 10개 정도 보통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어떤 지식을 쌓았다, 강의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수시에서의 대체 서식과 별개로 정시에서의 대체 서식은 이 과목,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 학과에 대한 학습 이력을 중심으로 적는 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업 관련 이력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검정고시 성적표를 내면은 국어부터 도덕 또는 체육 등등의 선택 과목까지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는 막 보통 물리학과, 지구과학과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중심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할 수 있으려면 그냥 성적표를 내는 것보다는 청기부 또는 이 대체 서식을 잘 준비해서 제출하는 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모든 학교에서 이 서식을 써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는데 일단 지금은 서울대랑 고려대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하면 친구들이 에이, 저는 선생님 서울대 안 가요. 와, 서울대 생각도 안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보통 대학들이 어떤가요? 서울대랑 고려대가 실시한다고 하면 오케이, 너네는 해. 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정시전형 모집 요강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시전형은 9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올해 어떻게 모집 요강이 바뀌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좀 시간을 내서 매일매일 이걸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겠지만 수능 공부하느냐 그래도 내가 이 학과에 대해서는 좀 잘 준비를 해놔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4 용지 기준 20페이지 이내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 안에 있는 과목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2025년의 대입 변화 사항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5년 대입에 있어서는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 뭐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2025년 대입 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에서 3일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생님, 9일부터 13일은 5일인데 왜 3일 이상이 나와 있을까요? 왜냐하면 대학마다 열려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어떤 대학은 9일부터 시작은 해요. 근데 11일에 닫고요. 어떤 대학은 9일에 시작 안 해. 11일에 시작을 하고 13일에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난 이 대학 정했어 끝! 이게 아니고 내가 대학을 정했으면 그 대학이 언제 원서 접수가 열리는지를 반드시 그 옆에 체크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한두 명씩 선생님 저 다쳐버렸어요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한두 명씩 꼭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딱 정했다라고 하면 그 옆에 몇 월부터 며칠부터 며칠까지 열리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둬야 된다.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형 기간은 12월 12일까지로 나와 있고요.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는 보통 종합전형의 경우예요. 수능 최저도 보고 수능 이후에 면접도 보고 이런 경우에 12월 13일에 발표가 나는데 보통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11월, 빠르면 10월까지도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전형마다 다르다. 내가 12월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1월 정도면 발표가 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은 올해부터 시작은 해요.
하지만 올해 마지막 날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중 마찬가지로 3일 이상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시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지금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나중에 원서 접수를 할 때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월 9일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서류를 다 마무리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정한다 라는 거는 체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대학을 갈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전형이라는 용어입니다. 전형이라는 개념은 말은 뭔가 어려워 보여요. 말은 어려워 보이는데 아주 쉽습니다. 뭘 중심으로 하면 되냐? 우리가 아는 수시, 정시, 그리고 추가 모집, 이게 바로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시 모집 안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고 논술이 있고 실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친구들이 논술은 교과나 이런 거와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논술은 수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논술고사를 보러 가는 때가 원서 접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을 조차도 9월, 아까 말씀드렸던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에 원서를 접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9월부터 1월까지 안에는 뭐가 있나요? 바로 이때 11월에 수능이 있습니다. 올해 수능이 11월에 있고 이 성적을 기반으로 가는 게 바로 정시 모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수시 모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수능 성적을 가지고 가는 게 정시 모집이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 모집은 몇 월에 진행되나요? 2월. 2월에 진행돼요. 근데 여러분은 언제 입학합니까? 3월에 입학을 해요. 3월에 입학을 하는데 내가 2월에 추가 모집에 진행을 해. 내가 내 다음 달에 바로 대학 가야 되는데 어떤 대학, 어떤 학과인지도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막 아직까지는 평화롭고 좀 평안할 것 같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로 불안하고 이거 재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계속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딱 여기까지. 수시랑 정시에서 끝낸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시, 정시에서 끝내고 추가 모집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정과 상향을 적절히 넣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시와 정시에서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나라도 해버리면 정시 모집에 아예 지원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등록을 포기했어. 그래도 안 돼요. 선생님, 저 수능 만점자에서 인터뷰했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수시 납치라는 말이 계속 들려오죠. 그 말은 내가 수시에서 합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시 카드를 쓸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년 수시 납치되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만약에 내가 정시도 준비한다. 수능 과목을 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8월 말에 스스로 모의고사를 보세요. 작년 수능도 괜찮고 올해 6월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스스로 모의고사를 보시고요. 내가 이 수시 성적보다 잘 갈 수 있는, 내가 이 정시 성적보다 잘 갈 수 있는 학교만 수시를 쓰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수시 납치를 방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기 때문에 8월 말에 반드시 모의고사를 봐보고 정시 성적보다 잘 갈 수 있는 곳을 수시를 쓴다. 예컨대 내가 정시가 좀 잘 나올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논술을 위주로 써보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수시와 정시의 비중을 잘 둬봐야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정시는요? 정시에 제가 하나 넣는데 그럼 가군에 붙으면 나군에 못 붙나요? 아니에요. 정시는 괜찮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군에 먼저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저 등록 포기할게요 라고 하면 포기가 돼요. 그럼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시 가나다고는 상관이 없다. 다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건 뭐다? 수시다. 수시에 납치당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리면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그럼 본격적으로 전형의 이해에 들어가 볼게요. 교과, 논술, 종합 이런 게 막 있는데요. 우리는 깔끔하게 공식으로 알고 갑시다. 교과는 뭐다? 검정고시 성적으로 가는 거다. 교과는 뭐다? 검정고시 성적으로 가는 거다. 오케이? 종합은 뭐예요? 우리가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요. 그럼 어때요? 하나만 들어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개가 다 들어있죠. 그 말이에요. 내가 한 여러 개의 활동을 다 보겠구나 라고 하는 게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교과는 검정고시 성적으로만 가는 거고요. 종합은 학생부. 우리한테는 뭐예요? 청소년 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중심으로 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술이나 실기는요, 그냥 논술, 실기 각각 학교에서 고사를 진행해요. 그럼 내가 그 학교에 가서 논술을 쓰라고 하면 쓰고 실기를 하라고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중점으로 준비하는 것은 바로 교과와 종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친구들이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 선생님, 그러면 몇 개까지 쓸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 학교에 6개를 다 쓸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하는데 같이 가볼게요. 우리는 복수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복수 지원은 뭐냐? 여러 개 쓴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이 전형도 쓰고 저 전형도 쓰고. 근데 몇 개까지 가능하냐? 6번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6번은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전형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볼게요. 어떤 학교에 종합 하나, 논술 하나 쓰는 거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학교에 논술 2개 쓰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떤 학교에 교과 면접, 교과 성적 넣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정리해볼까요? 내가 그 모집 요강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전형들이 쭉 나와 있어요. 뭐 교과 면접 전형, 교과 성적 전형, 기회균형 전형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씩만 골라서 하나씩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형별로 하나. 그러니까 교과 면접에 2개는 못 쓴다 이 말이죠. 교과 면접에 2개는 못 쓰고 논술에 2개 못 쓴다. 하지만 각각 그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전형에는 하나씩은 꼭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겠죠. 어떻게? 내가 만약에 이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종합도 쓰고 논술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교과도 쓰고 교과 면접도 써보고. 근데 나는 그냥 성적 맞춰서 가장 잘 갈 수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 라고 하면 뭘 써야 돼요? 내가 그냥 교과 하나씩 쫙 다 쓰는 거예요. 6개 대학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여러 개 써도 무방하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전문대도 그러면 6개에 다 들어가나요? 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대학들은 플러스 알파로 쓸 수가 있어요. 6개의 지원 제한에 전혀 걸리지 않는다. 산업대랑 호원대, 산업대, 청운대, 호원대, 전문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많이 쓰고 싶어 해요. 작년에 저랑 같이 준비한 친구 중에 전문대를 지원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몇 개까지 쓸 수 있어요? 했더니 다 쓸 수 있어. 그랬더니 24개를 썼습니다. 24개. 24개를 썼으면 어때요? 막 마음이 벌써 풍족하죠. 그래서 보통 그 친구들은 9월 정도에 이 대학 가야지라고 선정을 끝내잖아요. 이 친구는 24개 중에서 18개를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는 12월까지 고민합니다. 왜? 오늘은 이 대학이 끌리고 내일은 저 대학이 끌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해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문대 24개 써라? 아니에요. 4-5개면 충분하다. 오케이? 4-5개면 충분하고 내가 만약에 좀 불안하다 싶으면 10개까지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도 4년제 6개, 전문대 4-5개 쓰면은 보통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가고 싶어 해요. 뭐 실용음악과, 영악과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도 6개의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좀 중요한 정보를 이제 다뤄볼게요. 도대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떤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느냐, 지원 제한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 전형입니다.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 전형은 뭐냐면 검정고시를 봤어? 그 친구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게 바로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 전형이에요. 우리한테 정말 유리한 전형이죠. 그래서 다들 막 호기심을 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 전형인데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쉽게도 화면에 나와 있는 호원대, 장로회 신학대, 감리교 신학대라는 이 3가지 대학을 중심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호원대학교 경영학과에 이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 전형으로 합격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호원대 경영학과,
검정고시 출신의 특별전형으로 몇 명 뽑았을까요? 바로 1명 뽑았습니다. 1명. 1명 뽑았어요. 나 그럼 몇 등 해야 돼요? 저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1등. 그럼 여러분, 아까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나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요. 작년에 저 합격한 그 친구도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호원대 이사학번으로 다니고 있는데 맨날 저한테 선생님 저 2등 하면 어떡해요? 막 3등 하면 어떡해요? 계속 그렇게 막 물어봤어요. 그 정도로 정말 피말리는 긴장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만약에 호원대, 장로회 신학대, 감리교 신학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 특별전형을 이용하는 게 정말 유리해요. 왜? TO도 적지만 경쟁률도 적어요. 경쟁률이 막 4대1이면 정말 많이 왔다라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반드시 특별전형을 이용하는 것이 정말 유리하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친구들이 반응이 점점 싸해져요. 왜? 아, 선생님 저는 여기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자격 부여 전형에 지원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 부여 전형은 뭐냐? 특별 전형처럼 어떤 전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냥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친구들이 넣는 전형에 나도 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대학에 하나씩은 넣을 수 있어요. 하나씩은 꼭 열려 있습니다. 근데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시면 될게요. 그래서 모든 대학은 열려 있지만 우리는 논술 열어놓을게, 우리는 정시 열어놓을게, 이런 대학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어떤 말이 써 있어야 되냐? 너무 중요한 부분, 요 말이 써 있어야 돼요. 이 중에서도 동등한 학력 인정을 취득한 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 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다. 어디에 나와 있냐? 모집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집 요강을 잘 보시고 거기에 이제 동등한 학력 인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야지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구나. 만약에 내 모집 요강을 봤는데 이런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원 못하는 전형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정고시라는 말이 나와 있는 모집 요강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은 동등한 학력 인정을 취득한 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무 중요한 부분, 동등한 학력 인정을 취득한 자라는 거를 꼭 오늘 명심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특별전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전형, 어떤 전형이냐? 우리가 특별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건 아까 제가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전형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어떠한 자격 요건에 해당이 돼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게 바로 특별전형이에요. 예컨대 국가보훈 대상 자녀,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다자녀 가정, 뭐 장애인 자녀, 목회자 추천 등등 내가 어떠한 추천서라든지 아니면 뭐 요건서라든지 그런 거를 내가 학교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 친구만 지원할 수 있는 게 바로 특별 전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자녀가 3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부터 2인으로 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형, 오빠, 누나, 동생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다자녀를 혹시 라고 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특별 전형은 보통 기회균형 전형, 사회배려 전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모든 대학마다 교과 종합 가리지 않고 기회균형 전형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도? 네, 상관없이 그냥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은 이 기회균형 전형은 다 열려 있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해당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 나는 반드시 이 특별 전형을 해당돼야겠구나, 내가 이걸 이용해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 전형은 어떤 곳도 다 열려 있다, 반드시 체킹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 대안학교 출신자 특별 전형이 따로 존재합니다. 대안학교에 생활기록부 같은 걸 내는 그런 종합전형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회 대안학교 졸업자 또는 한국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회원교회 대안학교 졸업 예정자 등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안학교 졸업자라면 다 지원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비인가든 인가든 상관없어요. 일단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좀 달라요.
인가대안학교는 그냥 학교생활기록부를 내면 돼요.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친구들처럼 나도 그냥 학교생활기록부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비인가대안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일단 비인가라는 말은 국가에서 인가가 아직 안 된 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교 소개서를 좀 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내줘야 돼요. 내가 비인가대안학교라고 하면은 내가 대체서식을 내야 되는구나. 인가대안학교는 상관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인가대안학교에 보통 지원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오는 친구들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만드는데 그 증빙서류가 내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내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가대안학교는 그냥 낼 게 없어. 그냥 학교생활기록부를 내면 된다. 비인가대안학교는 대체서식을 써야 한다. 대신에 증빙자료로 내 학교생활기록부를 내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학교가 지원을 하냐? 성공회대, 아신대, 충신대, 한동대, 장로회 신학대, 여기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특히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좀 중요하게 보긴 한데 보통 많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TO 말씀드렸듯이 이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TO가 막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학교를 살펴보면은 대안학교 출신자라고 이렇게 선발 인원이 있는데 막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열린인재 전형 등의 그런 다른 전형보다는 조금 줄어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다 또는 이런 사회기여자 또는 배려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이용해야 된다? 반드시 특별전형을 이용해 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유리하게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대학교예요. 제가 아까 전문대 24개 쓴 친구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쵸? 전문대는 그렇게 정말 많이 쓸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 더 좋은 점은 전문대는 2번 뽑는다. 1차가 있고요. 2차가 있어요. 1차는 언제냐? 9월 9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고민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1차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차 합격자 발표가 났어. 근데 내가 합격했어. 그래도 2차 지원할 수 있고요. 1차 합격자 발표가 났어. 떨어졌어. 그래도 지원할 수 있어요. 1차와 2차를 계속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대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1차와 2차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그러면 제가 9월엔 좀 바쁠 것 같아요. 바빠요. 왜냐면 4년제 넣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때 9월 9일부터 13일까지 4년제 접수하고 저는 2차에 지원할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되긴 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잘 안정적으로 합격하자라는 말이잖아요. 보실게요. 수시 모집의 선발 비중이 다릅니다. 1차 때는 몇 퍼센트 뽑아요? 75%를 뽑는데 2차 때는 이에 반의 반도 안 돼요. 16%밖에 뽑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과에 1차 때 한 30명 뽑아. 그럼 2차 때는 몇 명 뽑는 거예요? 5명도 안 뽑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9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4년제 접수하고 1차 때 넣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실제로 저랑 같이 준비한 많은 친구들도 1차 때 보통 합격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이 뽑을 때 나도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학문을 배우러 간다기보다는 좀 스킬을 위주로 배워서 직업 세계로 나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보통 전문대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그럼 어떤 전형에 보통 어떤 학과에 지원을 하느냐? 화면 보실게요. 화면에 간호랑 보건에 27%나 몰려요. 무슨 말이냐? 보통 간호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간호학과를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4년제 간호학과가 각 학교마다 간호학과가 거의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내신이 굉장히 치열해요. 우리는 검정고시 성적을 정말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전문대 간호학과에 가도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그 간호 계열 쪽으로 종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친구들이 간호랑 보건 쪽으로 많이 몰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좀 인기가 있는 게 기계 전기전자. 이제 많이 안 뽑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요. 왜냐면 이제 남학생 친구들이, 남자 청소년 친구들이 이제 기계나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넣으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인기 있는 것은 호텔과 관광 쪽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말씀드린 이유는 가장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이고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학과에 지원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린 이제부터 전형을 선택해 볼 거예요. 지금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은 나는 이 전형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바로 가볼게요.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논술 실기까지 각 전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들어봤다가 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전형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교과다. 나는 종합이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과정이 지금 필요하고요. 일단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식처럼 암기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검정고시 성적으로 가는 게 바로 교과 전형입니다.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면접을 주로 볼 수도 있지만 보통 성적이 제일 중요한 요소다. 여기에 중복 합격자가 많아 2월 인원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교과 전형은 다른 전형들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긴 해요. 뭐 다른 논술 같은 경우에는 막 30대 1, 90대 1 막 그러는데 교과는 많아봤자 한 10대 1? 뭐 이 정도로 이제 그렇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쟁률은 좀 낮고 중복 합격자가 많아 2월 인원이 많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추가 합격을 시키는 경우를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6개의 학교를 넣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6개, 하나만 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6개 다 붙을 수가 있어. 6개 다 붙으면 나는 그 모든 학교 다 다니나요? 그렇지 않죠. 나는 6개 학교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이제 입학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5개의 학교에 뭐라고 하면 되나요? 죄송해요. 저 못 가요. 라고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만 못 가요? 나만 못 가지 않아요. 나도 못 가고 저 친구도 못 가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못 갈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만큼을 선발을 했다. 근데 이만큼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2월해서 추가 합격으로 다시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500명 정도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2월 인원이 자그마치 380번까지 돕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비번호 380을 받아도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나 몇 등 한 거예요, 여러분? 500명 뽑는데 380등을 했어. 그럼 나 몇 등이에요? 880등을 해도 합격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교과 전형으로 넣었는데 죄송합니다. 당신은 불합격이에요. 하지만 예비번호가 2번이에요. 그럼 당신은 뭐예요? 합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최초합은 못하더라도 추가 합격은 할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2월 인원이 굉장히 많은 전형이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얘기인데요.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놓고 있어요. 예컨대 뭐 인천대 2합 7, 뭐 이렇게 한경대 2합 8 이렇게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지만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능 최저란 뭐냐? 그럼 수능 최저는 뭐냐면 내가 수능을 여러 과목을 보잖아요. 그 중에 가장 잘 본 과목 2개 또는 3개만 내가 보겠다. 그게 2개 합쳐서 7등급 이내로만 들어오면 된다. 그럼 당신은 패스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2합 7이다 하면은 국어 3, 영어 4, 뭐 국어 2, 영어 5 이런 식으로 보통 맞춰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몇 개만, 2개 또는 3개만 준비해도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어떤 친구들에게 유리합니까? 선생님, 저는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가고 싶어요. 저 아직 4월도 안 받고 8월 봐야 되는데 8월 준비하기도 바빠요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선생님, 저 면접이나 수능 최저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추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저 진로나 학과가 아직 분명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저 무전공도 고민을 합니다 하는 친구들. 그리고 쌤, 저는 학과 관련된 활동이 전혀 없어요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으로 가면 굉장히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을 할 거예요. 보통 수도권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른 지역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수도권 대학 중에서 모든 대학이 검정고시 교과를 선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3개 슬라이드에 있는 대학들에서만 이 3개 슬라이드에 있는 이 전형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학교 밖 청소년, 즉 검정고시 출신자를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아직 교과로 갈지 종합으로 갈지 모르겠다는 친구들도 이 수도권 대학 교과 전형 분석은 반드시 캡처를 해두고 내가 이 중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 정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대학을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 일단 선발 방법에 면접이 있다라고 하면 면접이 있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여기 중에서 1단계, 2단계가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 1단계를 먼저 합격자 발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고 그 중에서 합격자들 중에서 2단계 면접을 중심으로 다시 평가를 하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능 최저가 나와 있다 하면은 나와 있는 대학이고요. 여기 안 나와 있다? 아무것도 안 써 있다 하면은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출결인데요. 보통 다른 곳에는 출결이 써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출결이 써 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출결을 아예 성적처럼 반영을 해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출결을 어떻게 반영해요? 몇 번 빠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검정고시 평균 점수에 따라서 95점 이상은 1점 깎고 90점 이상은 3점 깎고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다가 출결이 나와 있는 학교는 출결은 만점 받기 어렵겠구나. 내가 1점이라도 깎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마지막으로 반영은 뭐다? 반영은 검정고시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예요. 그래서 내가 평균이 써있다 그러면 평균, 그리고 네 과목이다 하라고 하면은 국영수사, 그리고 이과는 국영수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여드릴 테니까 신한대부터 차의과학대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인천대학교 정말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2합 7 정도를 맞춰야 된다. 최저가 반영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천대랑 을지대가 작년까지 선발을 했거든요. 교과로. 정말 많이 합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선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천대랑 을지대는 논술 또는 기회균형 전형에서만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대부터 협성대까지도 있는데요. 한경대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예요, 여러분.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국립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2합 8 정도의 최저를 맞춰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만약에 수능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2등급이 감산된다. 그러니까 내가 2합 8인데 어떤 거 하면 내가 미적분을 응시했다라고 하면 2합 1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수도권 대학 교과 전형 분석을 반드시 캡처해 주셨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화면 안에 있는 슬라이드 안에 있는 그런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해서 합격하는 게 바로 교과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종합 전형이에요. 종합 전형. 어떤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냐? 선생님, 저는 활동이 많아요. 저는 진로나 학과 관련된 활동이 5개 이상 있어요. 반드시 5개 이상 있어야 돼요. 5개 이상 있어요 하는 친구들. 아니면 선생님 저는 앞에 보여주신 여러 개의 대학 감사는 한데 만족스럽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더 높은 대학, 서울의 이름 말할 수 없지만 뭐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종합전형이 훨씬 더 합격률이 높습니다. 종합전형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성, 잠재력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5개 이상의 활동이 있다. 어떤 활동? 학과 관련 활동이 5개 이상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심리학과다라고 하면은 뭐 또래 상담 활동 한번, 뭐 책 읽어서 보고서 쓴 거 한번, 뭐 이런 식으로 학과 관련된 게 5개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대체서식 때 설명해 주실 거예요. 대체서식 때 보통 5개에서 시작을 해요. 5개부터 내가 써야 되거든요. 5개에서 써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한 3, 4개만 채웠다 하는 친구들은 한 번도 합격한 적이 없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과 관련된 활동을 5개 이상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하면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뭘까요?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어떤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냐? 선생님, 저는 서울권 대학에 가고 싶어요. 또는 선생님, 저는 수능 최저를 그래도 한번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 그래서 왜냐면 논술을 그렇게 추천하는 이유는 논술은 검정고시 성적과 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화면 같이 볼까요?
이거는 어떤 대학교 논술 관련돼서 모집 요강을 제가 발췌해 온 건데요. 보실게요. 내가 비교 내신 적용 대상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논술 점수로 환산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700점 만점에 680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나는 몇 점이에요? 700점 만점에 680점을 가져가는 거에 더해서 내신도 300점 만점에 299점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검정고시 성적이 63점이든 80점이든 상관없이 그냥 논술 성적을 기반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반영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부터는 어떤 대학에 가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대학교 논술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대학교 논술 예시는 뭐냐? 대학교마다 유형이 다 달라요. 이걸 다 보여드릴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유형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제가 9월에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논술 얘기 안 해요. 왜? 좀 늦었으니까. 늦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주말마다 한두 개씩 도장 깨기 하듯이 그냥 대학교마다 하나씩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학교만 두세 개만 준비하고 그것만 선택과 집중해서 준비해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안 늦었다는 거예요. 같이 가볼게요. 첫 번째는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서술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제시문이 가나다라 정도 이렇게 나와요. 가나다라 나오고 여러 가지 읽고 다랑 라는 이거 공통점이고 이건 차이점이에요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중앙대학교 문제인데요. 여기는 독특해요. 어떤 게 나와요? 모임 참석자들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라고 나와 있어요. 에이 선생님 설마 대학교에서 이런 모임 참석자들이 나올까요? 진짜 나옵니다. 중앙대학교는 이렇게 소설이 나와요. 정말 소설입니까? 네, 맞습니다. 기껏 밥 먹고 나서 뭔 간격이야? 남의 농사 버려주면 징역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줄거리가 나오고 이걸 기반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문을 토대로 서술하면 된다. 이해되셨죠? 나에게 맞는 유형이 있다. 다음,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경계열은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가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평균 임금, 소득 증가율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좀 따져볼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고령인구 비중 전망을 고려했을 때, 소득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서술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연계열 가볼까요? 인문계열은 내가 그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하나 체킹해서 그것만 좀 준비를 해도 되는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능 문제가 나와요. 수능 엄청 어려운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수능이 약간 4점? 이런 정도 되는 문제가 나와요. 어려운 4점 말고. 그래서 내가 두 함수 뭐뭐에 대해서 물으면 답하시오 라고 나와서 내가 각각의 과정을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쓰기만 한다면 합격, 잘 못 쓴다면 불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면요 여러분 인문 논술은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연 논술은 그냥 내가 수능 수학을 준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준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연 논술 평가를 한번 풀어보고 좀 어려운 학교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 학교 빼고 좀 내가 할 수 있는 학교들은 한번 지원해봐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대인데요. 이제 약학대학이 수능이나 이런 걸로 이제 신입생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대학원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수능이나 수시에서도 받기 시작했는데 앞선 자연 논술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어려워요. 좀 이렇게 문제도 좀 길죠. 그래서 문제도 좀 길고 문제 풀이 과정도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선생님 저 약대 가고 싶어요. 근데 수시로는 좀 어렵거든요. 수시 종합이나 교과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대 가고 싶은데 수능이 좀 자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수능 수학을 좀 잘 준비를 해서 수리 논술을 도전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대까지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친구들은 희망을 갖지 않아요. 너무 어렵다고 해요.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라고 혹시 또 쉬운 논술 없을까요? 라고 생각을 이제 물어봐 주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주고 싶은 게 바로 약술형 논술이에요. 약술형 논술은 뭐냐? 논술이에요. 그냥 논술인데 좀 쉬운 논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적성고사를 봤거든요, 여러분. 국어랑 수학을 열심히 풀기만 하면은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성고사가 있었는데 그걸 폐지하고 나서 그 기조를 잇는 쉬운 논술 전형이에요.
전형 약술형 논술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논술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쉬운 문제를 내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삼육대, 을지대, 한국공학대, 그리고 서경대, 상명대 등등을 이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학교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천대랑 을지대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교과 전형으로 지원 가능해요? 검정고시로? 안 돼요. 못해요. 아예 열어놓지를 않았어요. 올해부터는. 그럼 내가 만약에 가천대 가고 싶다. 삼육대 가고 싶고 을지대 가고 싶다라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논술을 봐야죠. 논술을 봐야 되는데 선생님 저 아까 같은 어려운 문제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문제를 보여줄게요. 일단 약술형 논술이고 국어랑 수학이 나오고 보통 뭐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된다고 보면 돼요. 문과, 이과. 그래서 국어는 아까 막 가나다라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제 나오지 않아. 한 개, 2개 정도 제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윗글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A의 이유를 기술하시오. 기존 주주들이 크게 반발한 이유를 30자 이내로 쓰면 된다. 끝.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쉽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학이에요. 수학.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논술하시오. 끝.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국어랑 수학은 조금은 할 수 있어. 그리고 상명대, 가천대, 을지대 등등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원해봐야죠. 왜? 요거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수학도 수원 수투에서 보통 나와요. 수원 수투에서 나오고 고려대 세종 정도만 이제 미적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냥 독서랑 문학 그리고 화작이랑 언매도 1학년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정말 준비하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논술은 자신 없는데 이 학교는 가고 싶어.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그럼 15문제 나오면은 15개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실게요. 보통 경영학부가 인문이나 이런 데 꽂히죠? 가장 많이 맞춰야 되는 그런 곳인데 심리랑 보시면 15개 중에서 한 12개 정도만 맞춰도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풀이 과정을 좀 자세히 써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풀어보다 보면은 내가 몰랐을 때보다는 이런 데 합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기고사예요. 실기전형. 실기전형은 뭐다? 내가 어떤 특기가 있어. 그림을 잘 그려. 축구를 잘해. 아니면 뭐 글을 잘 써. 그러면은 그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뭐 글을 쓰라고 하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고 뭐 노래를 하라 그러면 노래를 하고 그래서 내가 내 특기에 맞춰서 실기고사를 잘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정고시 성적이 전혀는 아니에요. 검정고시 성적이 조금 반영되고요. 네, 보시면 이제 운문과 산문 몇 자 이내로 써라. 그리고 내가 맥가이버 칼과 초코볼을 줄 테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라 라고 했을 때 그릴 수 있다? 합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전형을 선택해 볼 거예요. 제가 전형 선택하는 팁을 드릴 테니까 나는 어떤 전형에 해당되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저는 앞서 보여주신 그 3개 슬라이드 기억나시죠? 그 3개 슬라이드보다 더 잘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논술, 실기, 정시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선생님 저는 아까 보여주신 슬라이드에 있는 거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교과나 종합을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 선생님 저는 검정고시 성적만 있어요. 교과. 선생님 저는 활동이 5개 이상이에요. 종합. 선생님 저는 논술, 실기, 정시를 준비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유지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고른 기회나 기회균형,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데 해당이 된다? 반드시 특별 전형을 해당되는 거죠. 특별 전형. 특별 전형에 반드시 해당이 된다. 그래서 내가 특별 전형도 이용할 수 있고 이 교과 안에도 특별 전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희망 지원 학과가 있는가? 이거는 교대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대는 활동이 정말 많은 친구들 중심으로 합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활동이 별로 없는데 교대를 지망한다? 그럼 오히려 정시가 더 합격률이 높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ABCD라는 친구가 여러분 앞에 찾아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BCD는 각각의 상황이 달라요.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전형을 선택을 해줄 겁니다. 먼저 A 친구가 왔어요. 선생님, 저는 생기부 대체서식 작성하기에는 활동이 없어요. 하는 친구. 선생님, 저는
1회차 봤는데 너무 못 봤어. 그래서 2회차 검정고시에서 최대한 끌어올려야 해요 하는 친구. 근데 저는 그래서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대학 가고 싶어요. 이 친구 어떤 전형? 교과로 가야겠죠. 두 번째, B 친구가 왔어요. 선생님, 저는 활동이 여러 개 있어요. 5개 이상 있어요. 대체서식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활동 증명서도 꽤 있고 면접에 자신감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 어떤 전형으로 가야 될까요? 종합.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좋아요. 다음 C 친구. 저는 선생님 글 쓰는데 자신이 있어요. 수능 준비도 하고 있어요. 최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저 상위권 대학 목표로 하고 있어요. 또는 선생님 저 다른 건 모르겠고 아까 보여주신 국어랑 수학 단답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이 친구는 어떤 전형? 논술. 마지막으로 D 친구. 선생님 저는 생기부 대체서식 작성 못해요. 활동 없어요. 근데 선생님 저 작년에 수능 봤는데 나쁘지 않아가지고 올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 친구 어떤 전형? 정시.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내가 6개를 다 교과를 쓰지 않아도 돼요. 6개를 다 종합을 쓰지 않아도 돼요. 일단 3, 3으로 맞춰놓고 내가 교과를 좀 더 유리한 것 같다. 그러면 교과 5, 종합 1. 선생님 저는 교과랑 논술만 쓸래요. 그러면 뭐 4, 2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전형에 중점으로 그 개수를 조금 더 높여서 쓰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모든 전형을 다 통일할 필요 전혀 없고 보통 친구들이 뭐 교과 몇 개, 논술 몇 개 이렇게 써요. 교과 몇 개, 종합 몇 개, 논술 몇 개 이렇게 쓰기 때문에 6개의 카드를 이 나에게 맞는 전형에 따라서 잘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우리가 전형을 정했다 하면 어떤 거예요? 다 끝났어요. 전형만 정하면 준비만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형별로 준비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모집 요강을 봐야 돼요. 모집 요강은 뭐냐? 우리 학교가 여러분들을 선발할 건데 이렇게 선발할게 라고 해서 각 대학의 입학 전형을 상세하게 설명한 게 바로 모집 요강이에요. 어딜 들어가야 되냐? 땡땡대 입학처라고 치세요. 땡땡대 입학처 치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땡땡대 입학처 안에 수시 모집의 모집 요강 여기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됩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오케이. 나 2호학번 될 거니까.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형 요약, 모집 인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건 50쪽이지만 보통 학교가 막 70쪽, 100쪽, 200쪽 막 난리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을 먼저 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형별로만 보면 되거든. 내가 만약에 교과다 하면은 요거 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전형을 먼저 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점으로 봐야 될 거는 뭐다? 바로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 가능한 전형이 도대체 뭐냐 이건데 보세요. 학생부 교과에서는 교과 성적 우수자인 동그라미 쳐있죠. 지역균형은 안 된대. 그럼 나는 어떤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교과 성적 우수자에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반드시 체킹해라. 어디서? 모집 요강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전형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살펴가 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제가 여러분이 교과 전형을 지원했나요? 그러면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라고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정했잖아요 전형을. 그래서 전형대로 내가 어떤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은요 정말로 1시간 안에 대학 준비가 끝날 수 있어요. 왜? 왜냐면 환산만 해보면 되거든. 내가 검정고시 성적으로만 간다고 했잖아요. 내 검정고시 성적 환산해보고 이게 가능한지 만지만 체크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딱 끝낼 수 있다. 1시간 너무 많아요. 30분 안에도 끝낼 수 있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우선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이라는 걸 찾아야 돼요. 이건 어디 있냐? 모집 요강 후반부에 있습니다. 모집 요강 후반부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집 요강을 쫙 펼쳤을 때 아까 한번 예시를 가볼까요? 봤을 때 여기 참고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요소별 평가 안내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 여기를 보면 되는 거예요. 50쪽 중에서 41쪽 정도에 있거든요. 모든 모집 요강에서 좀 뒤에 있어요. 그걸 체킹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출신자 성적 반영 방법을 보면 돼요. 어떻게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검정고시 출신자 교과 성적 산출 방법.
아, 여기를 보면 되는구나. 같이 가볼게요. 전국에 200개가 넘는 대학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대학이 다 달라요. 검정고시를 반영하는 방법이 싹 다 다릅니다. 잘 주의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200개 대학을 다 해보냐?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딱 4개의 슬라이드 안에 다 담깁니다.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쫙 그 모집 요강을 펼쳤는데 평균 점수가 나와 있는 그런 걸 발견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평균 점수를 어떻게 하라 라고 나와 있다고 보면 돼요. 같이 가볼게요. 제가 이번에 4월에 검정고시를 봤는데 국어 96점, 수학 100점, 영어 84점, 사회 80점, 과학 92점, 한국사 100점, 도덕 72점이라고 뭘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반영 과목 확인 먼저 해보면 뭐예요? 평균을 구하래요. 구합니다. 89.14. 그리고 내 평균 점수를 이 등급표가 있거든요. 이 안에 그대로 등급으로 환산을 해보는 거예요. 89.14는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85 이상, 90 미만. 그래서 나는 5등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5등급 어때요? 마음에 막 들어요?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5등급으로는 가기 갈 수 있는 학교가 수도권으로는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다른 학교 또 찾아보는 거예요. 내 성적을 가장 잘 봐줄 수 있는 학교. 보시면 두 번째, 과목 점수랑 등급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가볼게요. 반영 과목을 확인했더니 좀 달라요. 아까는 평균이란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필수 6과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는 보는데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는데요. 나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해요. 왜? 도덕만 70점대잖아. 그쵸? 그래서 도덕은 빼요. 제외. 다음, 각 과목 점수를 등급으로 변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필수 과목의 평균을 구하라는 말이 없으면 각 과목별로 하나씩 구해주는 거예요. 내가 96점이잖아요? 그러면 2등급. 수학 100점이니까 2등급. 영어 84점이니까 4등급. 이런 식으로 각각의 등급을 변환한 다음에 그거의 평균을 구해주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 아까 몇 등급이었어요? 5등급. 지금 몇 등급이에요? 2.83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치지 않아요. 더 나아갑니다. 더 가볼게요. 가중치가 나와 있는 경우. 가중치가 뭐냐? 과목별 단위수라는 탈을 쓰고 나타나는 가중치예요. 여러분, 가중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잘하는 친구를 우선해서 뽑을게 라는 게 바로 가중치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를 조금 더 가중치를 부여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 과목 확인하는 거 똑같습니다. 선택 과목 반영하지 않으니까 도덕 제외해요. 봐봐요. 필수 6과목이라고 써있고 선택 과목 반영하지 않죠? 똑같아요. 도덕 X. 두 번째, 아까랑 똑같아요. 각 과목 점수를 등급으로 변환합니다. 뭐 국어 2등급, 뭐 수학 2등급, 영어 4등급. 아까까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과목별 단위수라고 나와 있으면 등급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주는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는 곱하기 3을 해줘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이거의 평균을 구해주면 끝. 이해되셨죠? 아까 5등급으로 시작했어요, 이 친구. 근데 2.83이었다가 이제는 2.75등급까지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에 해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친구는 이미 합격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좀 더 잘 봐주는 대학을 선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비교내신 환산 공식이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친구고요. 반영 과목 확인했더니 어떻게 하래요? 검정고시 출신자는 100에서 평균 점수를 이렇게 일단 구해서 어떻게 해라 라고 공식이 나와 있어요. 해볼게요. 전 과목 평균 점수 일단 내가 계산해봐야겠죠? 89.14. 그리고 공식에다가 내 성적을 대입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89.14를 여기 안에 넣으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27.85가 나오거든요. 이걸 그대로 등급 환산표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나 몇 등급? 4등급.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어부터 선택 과목까지 다 잘 봤다 하면은 평균을 보는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해요. 왜냐? 평균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오케이, 두 번째. 선생님, 저는 국영수를 잘 봤어요 하는 친구들은 보통 국립대가 가중치를 부여하거든요. 국영수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대학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 저는 몇 과목만 잘 봤어요 하는 친구들은 몇 과목만 보는 대학에 가면 돼요.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4만 보고, 어떤 대학은 국영수 과만 보고, 어떤 대학은 심지어 상위 몇 과목만 봐요. 가장 잘 본 것만 내면 돼.
그런 거를 찾아서 가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오케이? 그런 것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에 가장 유리한 방식의 학교를 찾아서 지원하는 거. 이게 바로 교과 전형의 지원 방법이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만약에 누구야? 너는 2.75등급으로 환산이 돼. 라고 말하면 친구들은 당황해요. 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 학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지. 이 학교 몇 등급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잘 볼게요. 그럼 내가 비교 내신을 환산을 했잖아요.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내가 이 학교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킹해 보는 거예요. 가볼게요. 뭐를 체킹하냐? 입시 결과를 체킹하는 거예요. 선생님, 입시 결과가 뭐예요? 입시 결과는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선배들 있잖아요.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2, 4학번, 2, 3학번 그런 친구들의 성적을 학교에서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모집 요강 다운받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그 밑에 있어요. 전형 자료, 입시 결과. 이렇게 입시 결과라는 배너가 있으면은 친절한 데고요. 없다 싶으면은 자료실에 가세요. 아니면 입학 도우미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입시 결과가 3개년치 나오는 데도 있고 뭐 1개년치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클릭해보면 돼요. 2024년 수시 모집 전형 결과 클릭하면은 작년에 들어가서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2, 4학번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의 성적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학과마다 다릅니다. 학과마다 달라서 내가 만약에 처음에 5등급이었잖아요. 5등급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내가 미술만화 게임학부에 가고 싶어. 근데 나 5등급이야. 근데 작년에 들어간 친구들 평균이 4.73이야. 나 갈 수 있을까요? 고민해 봐야 되겠죠. 왜? 평균이랑 비슷하잖아. 왜 평균을 중심으로 해요, 쌤? 왜냐면 1등이랑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출결에서 조금 깎여요. 비교과나 출결에서 조금 깎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한 2.75 정도로 아까 환산이 됐다면 나는 한 2.8에서 2.9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들어간 친구들 또는 재작년에 들어간 친구들 평균을 보시면 되고요. 평균보다 내가 더 잘 봤다 하면 지원 가능, 평균보다 못 봤다 하면은 상향,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내가 비교 내신만 해보고 입시 결과랑 환산만 해보면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냐? 그러니까 모든 모집 요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대학 입시 준비하는 게 피곤해져요. 이런 식으로 제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학, 전형, 인원, 최저, 비교 내신 입시 결과 이런 식으로 쓰면서 해야 돼요. 왜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마다 비교 내신 한 번씩 계산해보고 이걸 입시 결과랑 비교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내가 비교 내신 3.16인데 작년에 1.2가 붙었대. 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상향. 극상향. 아시겠죠? 두 번째, 내가 비교 내신 3.83인데 작년에 5.23까지 붙었대. 지원 가능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한 10개 정도 해보면 6개는 추릴 수 있어요. 10개만 딱 해보고 올해 입시를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는 종합전형 지원 전략이에요. 종합전형. 종합전형은 뭘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을 준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 제가 막 사례도 보여드리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바로 다음 강의, 뒤에 있을지 몰라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눌러서 한번 보시면은 아마 잘 설명을 해주실 거고,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활동 기간이에요. 검정고시 합격자는 중학교 졸업 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경험만 쓸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 내가 4월에 합격했잖아요? 그러면 4월까지의 활동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가 올해 8월에 합격했어. 그러면 9월까지의 활동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합격일 이전까지의 경험만 쓸 수 있다. 그 이후 경험은 X. 아예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근데 선생님, 저는 8월에 검정고시를 다 보기는 해요. 근데 4월에도 봤어요. 4월에 잘 못 봐서 8월에 다시 봐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은 8월 검정고시 성적만 내세요.
8월 검정고시 성적만 내면은 8월 하면 이제 8월 말 합격 또는 9월 합격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합격일까지의 경험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전형에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8월 검정고시를 전과목 응시하는 친구들은 내가 8월에 합격한 걸로 내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서식 관련해서는 활동 일자, 활동 내용, 발행 기관 이렇게 쓰는 건데 이 활동 일자는 모르겠는데 학교마다 5개 써라, 10개 써라, 제한 없다 하는 학교, 활동 내용이 50자 써라, 100자 써라, 200자 써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잘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생활기록부인데요. 청소년 생활기록부는 뭐냐? 우리 대체 서식을 쓰잖아요. 대체 서식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은 활동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청소년 생활기록부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건 뭐냐?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쓰는 거예요? 센터에서 써주시는 거예요. 꿈드림 센터. 꿈드림 센터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업무가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애정으로 여러분들의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주십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랑 너무 비슷해요. 인적 상황, 7개월 상황, 수상 경력부터 시작해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요. 어떤 대학을 중심으로 반영을 하냐? 화면에 나와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반영을 합니다. 화면에 지금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올해 신설, 단국대랑 한동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대학들 플러스 단국대, 한동대는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반영한다.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서 선생님 저 여기 나와 있는 대학 플러스 단국대, 한동대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센터에 전화 거시거나 방문하셔서 선생님 저 청소년 생활기록부 꼭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6월 말까지 신청이어가지고 지금 신청이 되는지 마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센터마다 달라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 선생님께서 또 써주신다고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들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써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서식 관련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은 단 하나. 학과와 진로 관련된 활동의 중요도 순으로 정리를 하지만 학교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현장 경험을 중시해. 그럼 나 뭐부터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경험, 국립극단, 인턴십 이런 것부터 써준다. 어떤 학교는 인문학적 소양이랑 지식을 중요시한다? 그럼 뭘부터 써줘야 돼요? 독서, 전시, 뮤지컬부터 써준다. 이제 독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떤 학교는 진취적 역량을 중요시한다? 그럼 뭐부터 써줘요? 진취적으로 한 것부터 써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수상, 봉사, 독서, 동아리 제외하고 그리고 뭐 도서 출간, 어학연수, 뭐 특허 낸 거 이런 거 빼고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을 학교마다 맞춰서 잘 정리해주면 합격할 수 있다. 그럼 합격하는 방법은 어떻게 본다? 바로 대체 서식 작성 방법을 잘 봐주시면 된다.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이제 점점 끝내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실기와 논술 전형인데요. 실기 전형 가볼게요. 실기 전형은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이는 없어요. 왜? 실기 고사를 잘 보면 되거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교과, 비교 내신? 여러분들의 실기 성적이 바로 비교 내신이에요. 여러분들은 실기만 잘 보면 내신도 실기 성적으로 반영돼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많은 소재를 접해보고 그림을 그려본다. 내가 만약에 글을 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많은 소재를 글을 써본다. 내가 여태까지 해본 거 잘 정리를 해본다. 학원에 다녀도 되고 혼자 준비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편한 방식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실기고사가 10월부터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11월, 12월까지 진행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마다 일정도 다르고 요구하는 방식도 달라요. 어떤 데는 컷만화, 어떤 데는 시창을 해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정을 확인해서 준비를 열심히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논술 준비 전략입니다. 논술은 어떻게 준비하냐? 가볼게요. 일단 여러분 나한테 맞는 학교를 찾으세요. 나한테 맞는 학교. 모든 학교가 나랑 맞지 않아. 알겠죠? 나한테 맞는 학교. 이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학교를 꼭 찾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답안 형식을 파악하고 전년도 모의 논술, 올해 모의 논술,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세요. 반드시. 이건 필수. 별표.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인문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개념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답안지 내가 직접 써보고 원고지에 써보고 그리고 첨삭해보고 퇴고해보면 되는데 첨삭은 어떻게 하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꿀팁. 학교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기출문제 논술을 올려주잖아요. 거기에 모의 답안을 올려줘요. 답안. 예시답안을 올려주는데 그게 학교에서 생각했을 때 이 정도만 쓰면 합격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센스 있는 학교들은 작년도 합격 답안 중에 우수 답안을 올려줘요. 그럼 그거랑 비교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글 좀 읽어보고 파악해가지고 원고지 써보고 그런 다음에 작년도 합격자 그리고 예시답안이랑 비교해보고 이건 이렇게 쓰네 저건 저렇게 쓰네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첨삭해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학원이 좀 비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혼자 준비해야겠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잘 이걸 준비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학원에 가도 무방하다. 혼자 준비해서 가는 친구들도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논술 준비 전략인데요. 수리논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술형 논술 있잖아요. 거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어떤 노트? 논술 노트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쓰고 내가 쫙 써보고 문제 쓰고 쫙 써보고 왜 노트를 준비하냐? 왜냐면 모든 풀이 과정을 다 써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 내가 하나라도 빼먹으면 거기만큼 감점이야. 이해되셨죠? 감점되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과정을 하나로 쫙 쓸 수 있는 풀이 연습을 지금부터 해보면 된다. 그래서 논리적인 과정이 생략된 게 없는가 체크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답이 틀리다 해도 부분 점수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렇게 풀이 과정을 잘 써보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교과를 지원을 해요. 선생님 저는 논술을 지원해요. 근데 저 최저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직 과목 선정을 안 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이 가볼게요. 일단 여러분 수능을 잘 보는 거랑 최저를 맞추는 거랑은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수능을 보는 거, 그러니까 정시로 가는 거는요 여러분 표준 점수라고 해서 남들이 못 맞춘 문제를 내가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굉장히 잘 봐야 돼요. 근데 최저는 좀 달라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등급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많이 보는 과목 선택해야 돼요? 아니면 그럭저럭 보는 과목 선택해야 돼요? 많은 과목 선택해야죠. 왜냐? 100명 중에서 1등 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1000명 중에서 10등 하는 게 쉬워요?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한 게 1등 하는 것보다 10등 하는 게 그래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있어요. 화작은 60%, 언매는 38% 선택해요. 그럼 나 뭐 선택해야 돼요? 둘 다 상관없으면 화작해야죠.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수학 가볼게요. 확통, 미적은 둘 다 뭐 비슷비슷해요. 기하 4.1%.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기하 선택한 친구들은 많이는 못 봤어요. 많이는 없는데 내가 만약에 최저를 맞추겠다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사람이 많이 보는 과목을 지원을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사문이랑 생륜 이런 걸 많이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최저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선택을 하는 게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시 전형 지원 전략이에요. 정시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지금 할 건 아니에요. 지금 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할 일입니다. 수능을 보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추천하는 건 바로 모의 지원 리포트예요. 모의 지원 리포트. 모의 지원 리포트는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수능을 응시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그 응시한 친구들이 내가 스스로 내가 이 대학 가고 싶다라고 한 대학에 모의로 지원한 게 바로 모의 지원 리포트예요. 너무 중요한 건 뭐예요? 나도 봤잖아요, 수능을. 쟤도 봤고, 쟤도 봤어. 얘들이 다 지원한 게 바로 이 모의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 전에 모의 지원을 한번 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학사를 제가 써왔는데, 진학사랑은 저랑 관계가 없고요. 진학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져왔습니다. 같이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합격 예측 분석 기준이에요.
내가 만약에 10명 뽑는데 5명만 왔어. 그러면은 내가 판별이 돼요? 안 돼요. 최대한 몇백 명,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10명보다는 많은 친구들이 지원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칸으로 나오거든요. 내가 만약 60% 합격 확률이 있다. 그러면은 6칸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합격 확률이 이렇게 나온다. 보통 6칸 정도의 합격을 해요. 근데 소수과이면은 불합합니다. 그리고 5칸이 나와. 그럼 뭐 갈 수 있어요. 근데 추합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4칸부터는 보통 불합격인데 소신 지원했을 때 합격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5에서 6을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4칸도 종종 합격한다 라고 보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인데요. 여기 파란색 라인은 뭐예요? 최초합. 초록색 라인은 뭐예요? 추합.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 정도의 위치에 있냐. 내가 만약 여기 있어요. 지원해야 돼요? 안 돼요. 내가 만약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향이구나. 추합 라인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깔끔합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했어요. 다 했어. 각각 전형 방법, 선택 방법 알려드렸고요. 전형별로 각각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뭐예요? 이 전형 선택 방법 외에 부가적인 것들을 설명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입시 포털 사이트예요. 입시 포털 사이트 뭐다? 입시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이트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릴까요? 너무 적어서? 아니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입시 포털 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 중에서 뭘 활용해야 되는지를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딱 6개를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 중에서 기능 딱 1개씩만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 중심으로만 이용하나 보면은 내가 원하는 정보는 다 얻을 수 있다. 같이 가볼게요. 첫 번째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예요. 어디가. 아마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학 어디가인데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은 키워드 검색 기능이에요. 키워드 검색. 이게 뭐냐. 내가 만약에 심리학과 가고 싶다? 그럼 심리. 뭐 경찰 행정 가고 싶다? 경찰 행정.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지역 선택해서 뭐 경기, 뭐 서울, 서울.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각각의 이 지역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키워드가 있는 학교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돼요? 나온 것만 비교 대신 해보면 되잖아. 나온 것만 준비하면 되잖아. 이해되셨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다 보라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어디가 기능을 해보고 여기에 나온 것들만 중심으로 준비하면 깔끔하다. 두 번째는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우리가 아까 모집 요강 보는 거 말씀드렸죠. 어때요? 보고 싶게 생겼어요? 쉽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대학 입시 요강이 너무 길면은 짧게 그리고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곳에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에 대학 입시 요강을 한눈에 볼 수, 격자형으로 이렇게 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귀찮다 하는 친구들은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 알림이에요. 너무 중요한 페이지. 왜 중요하냐? 우리 여러분, 대학에 가는 거, 입학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방법대로만 하면은 입학은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다니는데 공짜예요? 아니에요. 등록금도 내야 돼. 입학금도 내야 돼. 내가 만약에 학비가 좀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대학 알림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좋아요. 여기 보면은 땡땡대학교 등록금, 땡땡대학교 땡땡학과 장학금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쳐보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취업해야 되잖아. 그치? 내가 뭐 나중에 대학원 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진학이랑 취업 현황도 졸업생들의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쏠쏠한 정보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비가 부담된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학금 정보 꼭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UA라는 플랫폼인데 이 UA라는 플랫폼은 우리가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여러분들이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UA에 들어가는데 제일 좋은 거 뭐다? 해외 유학. 내가 만약에 해외 유학을 꿈꾼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UA 글로벌이라는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자세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해외 유학은 검정고시로 갈 수 있는 이 대학, 국내 대학보다 더 정보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UA 글로벌을 들어가 보면 좋다.
다섯 번째는 마이윤이라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어떤 친구들이 이용하면 좋냐? 내가 검정고시 성적을 자동으로 환산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되고,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2시간 정도로 짧게 하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좀 축약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면접 준비라든지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그냥 유튜브 채널로 연결돼요. 그냥 뭐 회원가입 필요 없어요. 돈 낼 필요 없어요. 그냥 유튜브 채널로 연결되고 자동 환산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마구마구 들어와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대학 포털 프로컬리지라고 있어요. 요거는 전문대 간다? 요 사이트 하나면 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전형 방법, 입학 정보, 직업 세계 같은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하면 깔끔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수시 지원 스텝 5인데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들이 이거 준비를 하다 보면은 불안해요. 왜? 내가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를 모르겠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를 스텝 5를 보고 판단을 하면 좋다. 첫 번째는 전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전형을 선택하는데 뭘 중심으로 파악한다? 준비도랑 성향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내가 논술을 해왔다. 그럼 논술. 내가 교과 성적을 받아왔다. 그러면 교과.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준비를 해왔는지 중심으로 파악을 하면 되고, 내 성향이라는 건 뭐다? 내가 글을 잘 쓴다. 또는 면접에서 떨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향이랑 준비도에 따라서 전형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형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과랑 파악하고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스텝 4예요. 내가 입학 사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선정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컨설턴트 분들이나 아니면 설명회나 아니면 꿈드림 센터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걸 준비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이 입학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검정고시 몇 점으로 합격했어요? 이런 걸 반드시 여쭤봐셔야 되만, 내가 어떤 식으로 이 학과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럼 이후로는 대학교 6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전략 세워서 열심히 준비하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은 바로 학교 밖 청소년 필수 준비 서류입니다. 필수 준비 서류는 뭐냐? 일단 합격증명서랑 성적증명서를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중에서 8월에 검정고시를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8월 검정고시를 보는 친구들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개수만큼 뽑아 놓으셔야 돼요. 출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왜냐? 여러분들은 8월에 검정고시를 봤잖아요. 그럼 언제 합격해요? 8월 말 또는 9월에 합격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대학 언제 접수해요? 9월 9일부터 접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8월 8일에 시험을 봐서 8월 말에 합격하면은 대학에서는 이거를 넘겨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올해 2회차 8월 것만 본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개수만큼 출력을 해놓으셔야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오프라인으로 보내줘야 돼요. 어떻게 보내냐? 4월 이전까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4월 이전까지는 다 괜찮아. 4월 이전까지는 괜찮다. 오케이. 근데 8월부터는 이걸 봐야 된다. 내가 이제 나중에 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접수 완료 확인, 수험번호 부여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8월에 본 친구들은 내가 오프라인으로 제출이라고 이걸 클릭을 했을 거거든요. 오프라인 제출을 하면은 출력이라고 이렇게 출력물이 나옵니다. 너무 중요. 출력을 이제 보면은 입학 원서, 수험표, 그리고 발송용 봉투 표지라고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발송용 봉투 표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내 주소가 나와 있고, 그리고 받는 사람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입학처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봉투를 하나 준비해요. 봉투를 준비해서 아까 우리 뽑았던 입학 원서, 수험표 넣고, 그런 다음에 내 성적표, 검정고시 성적표를 넣어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발송용 봉투 표지를 붙여. 그리고 밀봉을 해요. 그런 다음에 우체국에 갖다 내는 것까지가 원서 접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원서 접수를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월에 본 친구들, 내가 어떤 성적도 없고 2024년 8월에 봤다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봉투에다가 넣어서 내 성적을 대학교에 보내주는 것까지가 원서 접수다. 이거 안 했다? 탈락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반드시 체킹을 해야 되는 부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필수, 별표 필수.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이에요. 일단 종합전형 쓰는 친구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종합전형은 필수인데 종합전형을 쓰지 않고 교과전형을 쓰는 친구들도 이게 있으면 유리하긴 해요. 왜냐면 면접 준비할 때 처음에 이 학과에 관련돼서 한 것들 말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답을 못해요. 왜?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자퇴하기 이전에 생활기록부가 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걸 한번 뽑아 놓으세요. 그냥 학과 행정실에 전화하면은 뽑아주거든요. 업무 대조필 받아서. 그러면 그걸 준비를 해놓으면은 아, 내가 이런 것도 했었네? 꿈드림 센터에서 한 거 말고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네? 라고 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면접 때 너무 많이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교과 면접 쓰는 친구들도 반드시 보면 좋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5분에서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제가 이걸 통틀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뭐냐? 학과 선정이에요. 학과 선정. 이제 우리가 지금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2달, 1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언제 이 영상을 보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을수록 학과를 너무 대충 선별을 해요. 그냥 선생님 저 점수 맞춰서 갈래요? 라고 보통 하거든요. 근데 학과가 너무 중요한 게 내가 짧으면 2년, 길게는 막 4년, 6년, 8년까지 막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럼 내가 이 학과가 안 맞으면은 대학을 정말 다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꼭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과 선정 방법은 10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아시겠죠? 10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학과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아무거나 그냥 막 사람 많이 뽑는 데 가지 말고 반드시 그래도 나랑 맞는 학과를 꼭 정해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로 심리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아마 커리어넷에서는 해봤을 텐데 여기서 조건 1개월 이내에 해본 친구들만 넘어가세요. 알겠죠? 만약에 내가 한 몇 년 전에 해봤다라고 하면은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커리어넷 진로 심리 검사를 한번 해본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진로 심리 검사예요. 여기서 보면은 적성 검사, 가치관 검사, 흥미 검사 요 3가지를 추천을 하거든요. 요걸 하고 나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러분에게 맞는 학과는 이렇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이걸 다 찾아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 찾아보라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디자인 별로, 뭐 미디어 오케이, 뭐 그래픽 별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여러 개를 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5개에서 10개 정도만 체크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 어디가 키워드 검색 기능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뭐 심리다, 심리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은 지역 체크하고 심리라고 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어떤 지역에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학과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나는 그냥 심리만 쳤는데 교육심리도 치고 사회복지상담도 있고 뭐 상담심리도 있고 해서 심리와 관련된 모든 학교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킹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서울여대 교육심리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라고 쳐보세요. 그럼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 들어가보면은 학과 안내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 학교는 뭘 가르쳐요? 우리 학교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인재상을 원해요. 어떤 책을 읽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체킹을 해보면 된다. 내가 좀 더 관심이 있다.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하면은 그 학교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이 나와요. 학과 요람, 뭐 학과 커리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뭐 조직개발론, 뭐 모티베이션 연구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과목도 한번 체킹을 해보면 된다. 다 체킹을 해봤을 때 그래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다닐만 하지 하는 학교가 있으면 오케이. 아 이건 좀 별론데 하면은 다른 학교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10분에서 3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될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지원 전략 및 계획 수립인데요. 우리가 지금 7월에서 8월 이 한가운데 와 있어요. 그래서 8월 정도면 이제 대학은 다 정했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타임라인은 일단 7월에서 8월까지는 대학은 정하자. 아시겠죠? 대학은 정하자. 근데 만약에 내가 종합전형을 정했다라고 하면은 대체 서식까지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8월 말까지.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8월부터 9월 둘째 주까지는 너무 바빠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원서 접수도 해야 돼, 수능 접수도 해야 돼, 서류도 완성해야 돼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적어도 8월 중순까지는 요걸 체킹을 해두고 내가 서식을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은 바로 면접 준비를 해야 돼요. 바로 논술 준비를 해야 돼요. 바로 실기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그 학교에 합격한 줄 아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원서 접수는 합격이 아니다. 반드시 이제 머리에 이제 새겨 넣고 바로 면접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원서 접수를 9월에 실시를 하는데 9월 이후에 여러분들의 적이 있어요. 뭐다? 추석. 추석은 여러분들의 적이에요. 왜냐? 추석 때 막 할머니 댁 갔다가 이렇게 놀고 오면 다 까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9월 13일에 원서 접수가 끝나면 면접 준비를 시작하자.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기본 질문. 자기소개해보세요. 뭐, 왜 이 학과에 지원했나요? 가장 감명 깊은 활동 뭔가요? 뭐 가장 감명 깊은 책 뭔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질문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보다 학교의 입학처에 들어가면은 면접 기출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3개년치에서 5개년치 정도를 반드시 이제 보고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막 긴장은 하겠지만 대답 못할 질문은 나오지 않을 거다. 반드시 체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에서 12월에는 이제 합격자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최종 결정하고 등록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이 5학번이 돼서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에 검정고시 수험표 출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약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7월 모의고사 보셔야 되고 8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바쁜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8월 8일에 검정고시 시험 올해 응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 수능 시험 원서 접수도 8월 말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 잘 진행이 돼야 되고 9월에 수시 원서 접수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수시 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수능 접수는 가서 하는 거예요. 어디 가냐? 뭐 행정복지센터나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건데 수시는 아니다. 수시는 아니고 수시 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다. 다음에 이제 만약 모르겠으면 꿈드림센터 선생님께 여쭤보거나 아니면 쳐보면 돼요. 2025년 수시 원서 접수 방법 치면은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에는 모의고사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면접 및 논술 전형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11월에 보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시간 한 40-50분 정도, 2시간 정도 여러분들께 어떻게 올해 입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전형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맞는 전형은 무엇이고 어떻게 각각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방대하지만 하나를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한 번 들어서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온라인으로 올라가는 만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고 지나가야 될 정보를 잘 정리를 해두시고 준비를 하면 돼요. 검정고시로 대입을 하는 게 제가 정말 수년간 친구들을 많이 준비해 오고 있지만 어려워요. 막막하고 어려우니까 오늘 요청드리는 그 정보 잘 보고 그리고 만약에 어렵다 싶으면은 요 홈페이지 들어와서 질문 남길 수 있어요. 질문 남겨서 여러분 혼자 가는 길 아니고 저희도 같이 꿈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도 같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잘 질문 남겨주고 하면서 잘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화이팅해서 내년에 꼭 대학 입학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진로 진학 컨설팅 마이윤 대표 강예은이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